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해월의 경금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의 경금용신법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금수상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경관 한다고 하죠. 그래서 관을 용신으로 잡는데 그거는 이제 조우적인 측면인 거죠. 그래서 조우적인 측면으로서는 금수상관의 희경관으로 관을 많이 보는데 내가 어 그러니까 극설교가 그러니까 설기가 너무 많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금수상관 희경관을 쓰지만 설기가 너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토금을 또 용신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조금 약간 미묘한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우적인 측면에서는 금수상관 희경관이지만은 내가 극설교가가 된다. 설기가 너무 왕해서 관을 못 잡고 토금을 용신으로 잡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우가 맞춰져 있으면 당연히 토금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생 그죠? 정해생 신해일주 신해월 경자일주 이모시잖아요. 그죠? 이사주 경금 입장에서는 양인 있고 온통 다 이렇게 해죠. 그러니까 물이죠. 금수 상관격이죠. 그렇죠. 이렇게 식신격이죠. 식신격이다. 성격이 되었다. 금수 식신격으로 성격이 된 사주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격이 된 사주에 여기 자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식상이 혼잡한 사주가 되었죠. 그래서 어쨌든 식상 혼잡이다. 천간으로는 식신이 떴지만 금수 식상이 차갑기 때문에 희경관한다. 그래서 정화를 천간에 떠 있는 오화를 정화를 용신으로 보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차갑기 때문에 금이 너무 차가워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좀 조우를 맞춰줘야 된다. 또한 이사주가 그래도 좋은 거는 해중에 있는 간목이 있어 정화를 목생화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저 사음이 운으로 흐를 때 좀 더 용신이 살아나면서 그러니까 삶이 좀 편안해진다. 직급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주는 임진생 신해월 경진일주 병자시가 되죠.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떠냐? 해 중에 이렇게 임수 식신이 떴죠. 그죠? 나도 이렇게 자진에 이렇게 임수가 떴고 그러다 보니까 금수 상관의 조우로서 이렇게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이 관이 관성이 용신이면은 그러니까 남편의 영화가 있다. 남편을 좋은 남자를 만난다. 또한 어, 자식이 현출하다라고 보는 거는 또 자식 자리에 용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이 현출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금백수청인 사주가 관을 용신으로 봤을 때 금수상관의 화를 용신으로 봤을 때 그런 좋은 부분이 있었다. 남편과 그리고 또 자식 자리에 용신이 있어서 화기가 좋았다라고 보는 거죠. 자식도 좋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경진생 정해월 경자일주 경진시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어떤가라 볼 때에는 어쨌든 금수로 이루어진 사주잖아요. 금수 상관에 식상관에 희경관 관을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게 정관이기 때문에 좀 바른 사람이죠. 그죠? 순무에 올랐다. 이 순자는 그거잖아요. 이렇게 두루 단일 순자 무 어루만질 무.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조선시대든 뭐 어떤 시대든 해서 뭐 순무라는 그런 직책은, 그러니까 재난이나 뭐 위급한 상황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두루 이렇게 좀 민생을 살피면서 민생의 고통을 그러니까 위로하고 그거를 좀 달래주는 그런 직책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직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주는 경인생, 정해월, 경인일주 을유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주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금수 식신기역이죠. 해, 자, 축, 인. 뭐 이건 좀 공역은 좀 머네요. 어쨌든 이 사주가 금에 이렇게 양이 있죠. 그리고 천간으로 이렇게 금이 떴고 해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는 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병정, 그리고 인중에 있는 병화 있죠. 간목이 있어. 그러니까 상서까지 올라간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화가 용신인데 운도 그러니까 목화운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좋은 직책까지, 높은 직책까지 올라간 사주가 되었고요. 자, 임오생 신해월 경진일주 병자시죠. 이 사주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에는 금수 역시 자진의 이렇게 금, 해수 이렇게 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가 저 화를 용신으로 본다. 금수상관에 화용신, 임수 있어. 부는 중간이었고 귀는 재정부 연부서장까지 오른 그런 사주다. 그렇죠. 그러니까 병화도 있고 정화도 이렇게 있는 그런 사주다. 자, 이 사주는 어떤가요? 개미년, 개미생, 개해월, 경호일주, 무인시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금수가 이렇게 금수 상관이죠. 개수 천간을 떴으니까요. 금수 상관에 희경관, 그러니까 인호합에 이제 국을, 그러니까 합국을 맺혔으니까 이거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조우로서도 오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하지만 이제 용신이 이제 천간에 있어야 좋은데 용신 이제 지지에 있는 게 좀 약한 거고, 이 사주가 재정부장이 되었다라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상관생재 해미오 해미 이렇게 목국을 하죠. 또한 이렇게 그러니까 연월시인데 이런 국가 자리에 이 고가 있잖아요. 무슨 고예요? 이게 식상고, 재고죠. 재성의 고장이 있다. 그러면 재성이 경금 입장에서는 국가 자리에 재성이 고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재경부가 되는 거예요. 재고 큰 창고, 그러니까 그 뭐 돈창고다라고 하면 뭐 국책은행, 뭐 한국은행 뭐 이런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큰 은행이나 금융과 관련돼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오미합으로 땡겨오고 오해합, 인해합 이렇게 땡겨오다 보니까 제복도 있는 사주인 거죠. 그렇죠. 제복도 있는 사주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오화를 용신으로 잡았는데 이 사주가 무토가 이렇게 있어서 뭐 매금이 되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설기가 이렇게 지나치다 보니까 오화 역시 무토 역시 무계합으로 이렇게 합의돼 버리네요. 그러니까 무토 역시 아주 나쁜 작용은 안 한다. 내가 극신약되는 것을 좀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욕사충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호는 욕이고 경자는 사지기 때문에 염장의 물상이고, 그리고 또 이런 자아가
이렇게 천간으로 이렇게 상관으로 투관이 돼 있잖아요. 그죠? 사지가 그러니까 발동이 돼 있다. 하나는 이렇게 무토로 잡아주지만은 나머지 하나는 토가 있지 않고 이렇게 화가일 때는 이 사지 발동한 거를 잡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사주가 병자년에 좀 사망한 부분이 있는데 뭐 오늘날에는 뭐 죽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뭐 어려움은 있음은 분명합니다. 어려움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욕사충의 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뭐 사우나나 목욕탕 이런 데 가는 게 좋은데 요즘은 또 코로나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목욕탕도 좀 가기가 꺼려지죠. 자, 그런 어쨌든 저런 욕사충의 흉함은 내가 그런 대중이용 시설에 가서 욕사의 물상을 하고 있는 게 좋다. 그러면 보통 우리 이제 사우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서 죽은 듯이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남탕에는 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셔가지고 탕 옆에 의자에서, 그러니까 편한 의자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욕사충 염정의 물상이지 않을까라고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주는 다음 사주는 경자, 아, 무자생, 개해월, 경인일주, 무인시죠? 그러면은 이 사주와 혹시 금수상관에 이렇게 토가 있다. 금수상관 희경관이다. 그래서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데 이건 조우적인 그런 측면인 거죠. 사화가 자수가 이렇게 발동을 하였고 어쨌든 금수 상관이다. 정화가 진신은 없다. 하지만은 조우로서 병화는 용신이다. 그래서 부는 있으나 귀는 작았다. 귀는 작았다. 그래서 이사주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상관, 생재 하는 그런 사주죠. 극신약의 사주로도 보여져요. 극신약의 사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주가 화생토, 그러니까 천간으로 이렇게 병정화가 오는 시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극신약이기 때문에 이 화생토를 해주는 그런 부분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천간으로 병화든 정화든 와서 내 약한 부분을, 그러니까 신강신약 측면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운이 더 좋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토는 하나는 무게합으로 잡혀져 있고 이 무토는 역시 무인생지지만은 그러니까 인중에 간목이 있어서 그렇게 이 매금해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야트막한 산에 이금 뭐 철광석이든 이런 그 석탄이든 금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매장량은 좀 약하다. 왜냐면은 산이 높은 산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죠. 뿌리가 깊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야트막한 산에 금이 나왔는데 어쨌든 쓸모는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음 사주는 갑오생, 을해월, 경진일주, 기묘시다라고 봤을 때는 딱 보여지는 느낌은 금수상관의 진해원진 기문 오해합,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여기 목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는 역시 이 금수상관의 이렇게 목화의 기운이 이렇게 재성의 기운이 많다 보니 금수상관 설기도 되고 재관도 많다 보니 이 사주가 좀 약하긴 하죠. 약하긴 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우적인 면에서는 어쨌든 조우는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러니까 조우는 맞춰져 있으니까 나를 생해주는, 그러니까 화생토 해주는, 이거 기토가 용신이고 기토를 용신으로 잡고 화생토 해주는, 화가 화운이 좋다, 화토운이 좋다, 금운도 좋다. 왜냐면은 나를 생해주니까 이 기토가 용신이 되는 그런 부분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오중에 이 기토가 정관으로 투관이 돼서 기토를 용신으로 보고 토생금 해주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다. 조금 어려우시죠? 이게 금수상관에 희경관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의지처가 진, 토 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토를 볼 것인가를 보았을 때에는 어쨌든 조우적인 측면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생해주는 토금운이 좋다. 그러니까 용신 기토를 생해주는 화운도 좋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경신생, 정해월, 경호일주, 경진시죠. 그러면은 이 사주 역시 그러니까 금수상관에 이렇게 관을 보았죠. 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관이 용신이다. 정화 용신. 결혼을 뭐 3번 하였다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보통 이렇게 흔히 볼 때에는 나랑 똑같은 글자가 천간에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결혼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어쨌든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이 금 입장에서는 목이 따지면 3하고 8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성의 목이 3이니까 세 번 결혼한다. 뭐 이렇게도 좀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운에 따라서 이 사주가 이제 그러니까 크게 이제 드러난 재성은 없잖아요. 지장간에 있는 해중간목이랑 진중에 있는 을목인데, 이 진중에 있는 을목은 을경합, 얘랑 합을 하고 있고, 해중에 있는 간목은 신해천 오해합을 하는데, 어쨌든 이 해중 간목은 어쨌든 이 간목이 해중에 있는 간목이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천간으로 올라오는 그 시점인데, 어쨌든 연에 있는 이 경금이 먼저 발동을 하죠. 어쨌든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오는 거니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천간은 이렇게 기의 세계이고 뭐 이렇게 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뭐 순서대로 안 온다라고 그냥 내가 다이렉트로 이 간목을 가져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순차적으로 오는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3번 결혼은 뭐 이분의 그런 뭐 스타일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랑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화든 이런 관성이 좋잖아요. 그리고 내 세력도 왕하기 때문에 정화를, 그러니까 정화적인 그런 관성을 좀 잘 지켜주면은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 정화가 꺼질 때 천간에서 임수든 계수가 뜰 때, 정화가 무력해질 때 이혼수가 이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간목의 의지처가 되는 이 정화가 무력해질 때 이혼수가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화가 키포인트다. 그러니까 이 관이 무력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 정관이다 보니까 탈법, 위법, 불법적인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운에서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운이든 대운에서 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주는 정묘생,
신해월 경호 일주 병술시가 되죠. 그죠? 이 사주가 금수상관에 이런 겁재가 있고 해묘목에 오술에 편관이 떠 있죠. 정화도 있고 이런 사주가 어찌 보면은 금수상관이지만은 해묘목에 목생화해주고 오술에 편관 떴고 병화 떴고 정화 떴고 이러다 보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내가 의지하는 게 술토인데 이 술토도 오술에 화로 가고 이 신금인데 이 신금도 화급금을 받아서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는 금수상관 희경관이 아니라 극설교가적인 그런 부분이 강하죠. 그러니까 금수상관 희경관 할 때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편이 좀 많았을 때 관을 용신으로 쓴다. 내가 좀 약했을 때 상관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도 조가 잘 안 맞아 있을 때는 관성을 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주는 약하죠. 극설교가에 조는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죠? 조는 맞춰져 있으니까 이 사주는 신약사주로 토금을 용신으로 본다. 토금을 용신으로 본다. 그러니까 똑똑하다. 그러니까 이재에 밝다. 식신생재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쪽에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고 그리고 운에서 봤을 땐 순행하잖아요. 그죠? 순행한다. 신해, 임자, 개축, 식상운으로 초년을 보내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내 역량을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고 식상운에 또 이런 뭐 제사라는 그런 기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본인의 역량을 12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운으로 흘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경금용신법 해월도 마저 알아보았습니다. 해월이 그러니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금수 상관에 희연관 한다고 해서 다 관이 좋은 건 아니고 조적인 측면이 맞아 있으면 신강신약도 좀 따져서 신약한 부분이 너무 신약할 경우에는 인성과 비겁, 그러니까 무토가 아닌 기토, 경금, 신금을 용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토가 천간으로 용신으로 만약에 용신으로 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용신을 생해주는 화운도 반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금용신법 해월까지 알아보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